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센트 파일, 최근에 사용한 작업 파일들이 나오고, 도화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뉴예요.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메뉴 이름 옆에 여기 키들이 보이는데 얘네가 단축키입니다. 따라서 새 도화지 열기는 파일에서 뉴, 컨트롤 N이에요. 그러면은 도화지를 생성할 수 있는 뉴 도큐먼트 창이 뜨고, 이 창은 여기 오른쪽에 이름 지정할 수 있고, 폭과 높이, 그리고 해상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화지의 색깔을 정하고 열 수도 있어요. 포토샵에서는 하얀색만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얀색 이외에 까만색,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었던 배경색과 투명, 그리고 내 맘대로 이렇게 도화지 색을 지정할 수 있는 파트가 백그라운드 콘텐츠예요. 화이트, 블랙 등등 있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은 웹 작업을 주로 할 때는 스크린의 해상도인 72 이걸로 맞춰주는데 레졸루션이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픽셀 쓰고 있고, 이거는 한번 맞춰서 열게요. 우선 위스는 1000, 하이트도 1000, 단위는 픽셀이고, 아트보드는 생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생성하지 않고 체크를 해지하고 열게요. 그리고 컬러 모드는 이것도 디바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RGB, 백그라운드 컨텐트 도화지는 화이트, 이렇게 해서 열게요. 이 밑에 두 개는 안 봐도 되고, 크리에이트 눌러서 열어주시면 도화지가 생성됩니다. 아까 우리는 지금 화이트로 열고 있고, 포토샵에서는 이제 우리 도화지를 이렇게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는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이동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이동 축소는 포토샵에서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드래그, 스페이스바 잡고 드래그, 확대는 알트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드래그가 아니고 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이동이고, 알트 누르고 확대 축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0 곱하기 1000으로 지금 사이즈를 열었는데, 실제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도화지의 사이즈는 여기 탭 쪽에 보시면은 60.6% 혹은 다른 퍼센트로 보여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얘를 우리가 좀 당겨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배율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탭, 그리고 화면 좌측 하단에 여기,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내비게이트 패널인데, 내비게이터 패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짜잘하게 열려있는 애들이 패널인데, 포토샵에서는 패널을 4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여러 가지 패널들이 겹쳐져 있는 거를 패널 그룹이라고 하고, 패널 하나 자체를 패널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 개가 열려져 있다면 옆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로즈 탭 그룹해서, 일단은 헷갈리니까 다 끄겠습니다. 모든 패널을. 클로즈랑 클로즈 탭 그룹 활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다 지워줄게요. 이렇게. 접혀져서 아이콘만 보이는 애들은 요거 눌리면은 펴지는데, 피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로즈 탭 그룹으로 모두 이렇게 없애줄게요. 없애는 대신에 어떤 패널들을 열 거냐면은, 패널을 여는 방법은 윈도우 메뉴에 패널 이름을 메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내비게이터, 히스토리, 레이어스, 프로퍼티스, 이렇게 열 건데, 내비게이터 열면은 뭐 다른 애랑 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애랑 같이 나오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터, 그리고 히스토리, 그리고 레이어스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 탭 옆에 빈 공간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따로 떼지는데, 순서를 내비게이터를 먼저, 그 다음에 히스토리, 그 다음에 레이어, 이렇게 열게요. 여기가 탭인데 탭을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혼자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혼자 빠져나와도 상관은 없고, 탭 이름 옆에 빈 공간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탭에 이 틈으로 아래에 있는 탭을 드래그해 가시면은 파란색이 뜨는데, 이때 딱 놔주시면은 합체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스. 프로퍼티는 이런 모양으로 열 거예요. 그리고 다 열었으면은 창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스크롤바가 있죠. 스크롤바 쪽으로
쭉 끌어당기시면은 고정할 수 있어요. 얘도 스크롤바 쪽으로 쭉 끌어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메뉴에서 맨 밑에 요거 있죠. 맨 밑에 옵션스랑 툴스 있는데 둘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옵션스는 여기 가로 메뉴예요. 가로로 긴 요 메뉴. 얘가 켜져 있어야 되고, 툴은 얘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얘는 체크해 보세요. 윈도우에서 맨 밑에 옵션스랑 툴스에 둘 다 체크 되어 있으면 이제 이 환경을 그대로 저장을 해볼 건데,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에서 뉴 워크스페이스 하시면은 뉴 워크스페이스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새로운 작업 환경. 이름은 성함 띄고 작업 환경 이렇게 해볼까요? 누구누구 작업 환경 이렇게 세이브 해주시고, 그러면은 다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오시면은 여러분들 작업 환경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의 작업 환경으로. 근데 이게 다른 학생이 막 흐트러 놓고 다시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딴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 걸로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까 만들어뒀던 그 환경이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패널을 쓸 거예요, 포토샵에서는. 그리고 아까 이 도화지를 우리가 지금 사이즈 1000 곱하기 1000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얘 사이즈는 지금 프로퍼티, 얘가 속성 패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도화지가 있으니까 도화지의 속성을 나타내줘요. 간단하게는 사이즈. 우리가 처음에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로 열었으니까 1000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상도나 컬러 모드, 그리고 현재 면색, 도화지 색,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이즈는 현재 사실 이게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축소를 해서 다 보아야 되는 작업을 할 때는 축소를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뭐 어느 쪽을 확대해서 보거나 하잖아요. 이게 탭이랑 내비게이터 패널, 그리고 여기 세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몇 배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어딘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몇 배로 보고 있는지랑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내비게이터 패널을 열었어요. 저는 지금 좌측 상단 모서리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좌측 상단 모서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축소해서 보고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확대해서 보고 있으면은 확대해서 보고 있는 모서리가 표시가 되고, 빨간색을 끌어당기면서 위치를 이동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하얀색 도화지일 뿐이라서 뭐 딱히 느낌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내비게이터 패널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내가 확대나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원래 사이즈 보고 싶을 때는 컨트롤 1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래 1로 보기, 숫자 1. 그러면은 내비게이터 패널이나 탭에 100%라고 뜰 거예요. 이것이 원래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도화지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 패널이나 툴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패널이랑 툴을 숨기는 키는 탭키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라졌다 하시면은 사라진 게 아니고 탭키 누르신 걸 수 있어요. 그러면 탭키 눌러주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었던 인터페이스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패널 파트 보시면은 내비게이터,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몇 배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비게이터 패널,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여기 툴들 중간에 분 모양 아이콘, 브러쉬 툴 선택해 볼게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히스토리 패널이 뭔지 알기 위해서 잠깐만 해볼 건데, 브러쉬 툴로 도화지 위에 콩콩콩콩 찍어보시면 히스토리에 브러쉬 툴이라고 찍히죠. 얘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작업 영역을 표시해주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때도 쓰이고, 색깔 안 나오시면 혹시 안 나오시면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색을 흑색으로 변경해주는 이 버튼이고, 젤을 눌러서 브러쉬로 찍어보시면 내가 그리는 대로 브러쉬 툴이 계속 생성되죠. 즉 작업 내역이 찍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가 옛날이고 가장 아래가 최신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형태로 추가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몇 스텝 전으로 이전을 하시려면은 컨트롤 Z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컨트롤 Z가 뒤로, 컨트롤 Shift Z가 앞으로 옵니다. 뒤로 앞으로 하면서 취소, 복구 하면서 볼 수가 있고, 컨트롤 Z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옛날로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히스토리 패널에서 스크롤 올려서 완전 중간 지점으로 찍어주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해요. 처음 찍었던 지점으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히스토리 패널에서 스크롤바 올려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전으로. 가장 아래가 최신, 가장 위가 뉴 같은 경우는 도화지 연 거. 도화지 열었을 때가 사실 최초의 히스토리죠. 완전 최초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 최근, 제일 밑에 있는 브러쉬 툴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중간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 붓질을 2번 한 상황으로 찍은 시점으로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붓질을 해주시면은 이 밑에 있는 내역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면 새로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엄청 길었던 브러쉬 툴이 이렇게 짧아졌죠. 이렇게 막 브러쉬질을 하다가 중간으로 되돌린 다음에 새 브러쉬질을 하면은 그 밑에 있었던 영역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좀 살짝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툴을 지금 이 패널들을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열어놨는데, 사실은 내비게이터 패널은 좀 작게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레이어 패널을 길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툴의 사이즈를, 높이를 조절하는 거는 툴과 툴 사이에 이 틈이 있죠. 이 틈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마우스가 이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때 올려주시면은 내비게이터 패널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내비게이터는 좀 작게 봐도 되고, 히스토리도 스크롤바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좀 제일 길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관리에 대한 내용들, 어도비 툴인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 같습니다.